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소속인 케빈 머카르티 연방 하원 의장이 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오늘 X죠. 이제 그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지난 수개월간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 즉 부패 문화에 대한 심각하고 믿을 만한 혐의를 밝혀냈다 이러면서 탄핵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하다는 얘기예요. 바이든이. 그래서 탄핵 조사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impeachment inquiry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만 탄핵 추진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헌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 그리고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메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탄핵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화당은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이건 뭐 다 사실인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언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전문가도 아니지만 한 달에 8만 6천 불씩 챙겼습니다. 그리고 중국 한 은행으로부터 500만 달러 받고 빚가이, 제가 볼 땐 빚가이는 조 바이든입니다. 빚가이도 500만 달러를 받은 게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또 공화당은 또 국세청, 내부 고발자 증언을 토대로 바이든 정부가 헌터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거론해 왔습니다. 뭐 여기에 탄핵에는 또 이제 그 메리 가랜드 법무장관도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죠. 공화당 진영에서. 메카시 의장은 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의 해외 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이 아는 내용에 대해 미국인에게 거짓말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바이든의 권력 남용을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공직이 판매 대상이 아니고 연방정부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가족 행위를 덮는데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원에서는 감독위원회, 법사위원회, 세입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글쎄 뭐 상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3분의 2 이상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하원에서 일치 단결해서 탄핵 통과될지도 미지수고요. 자, 그리고 일란 머스크 테슬라 CEO가 시본 질리스 뉴럴링크 임원과의 사이에 둔 쌍둥이 자녀가 정자기증을 통해 얻은 거라는 내용이 이제 전기를 통해서 나왔어요. 일란 머스크. 또 일란 머스크 전기 이제 워터 아이득슨이 있었죠. 워터 아이득슨은 그 전에 이제 스티브 잡스 전기도 썼고 그다음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전기도 썼는데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 읽었고 알버트 아인슈타인 전기는 읽고 있는 중입니다. 좀 읽다가 제가 잠깐 놨는데 그 책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기를 보면은 이제 그 일란 머스크 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머스크가 10대 시절에 아버지 폭언에 시달려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역시 부친의 극단적인 성격 일부를 닮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소개됐습니다. 또 일란 머스크는 결혼하거나 사귄 여러 여성과의 관계도 불안정했고 특히 조니 뎁 전 부인으로 유명하죠. 앰버 헐드하고 교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연애였던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LA 타임스인데 Manic Mood and 3am text 새벽 3시에도 이렇게 문자 막 보내고 그러는가 봅니다. 보면은 마치 LA 레이커스 코비 브라이언트였던 것 같아요. 코비 브라이언트도 막 새벽에도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워터 아이득슨 전기 일란 머스크 내용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의 임원 질리스와 다른 직원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출산율 하락이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에 위협이 될 거다. 출산율 하락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질리스는 머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리스는 이제 뉴럴링크 임원이었는데 질리스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머스크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하길 권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워터 아이삭스는 머스크하고 질리스가 사귀지는 않았고 머스크가 질리스에게 정자기증을 자청했다고 했습니다. 질리스가 여기에 동의했고 체외 수정을 통해서
2021년에 이란성 남녀 쌍둥이를 낳았다는데요. 작년 7월 머스크가 질리스와 사이에서 쌍둥이를 얻었다는 사실이 처음 언론에 나왔을 때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질리스는 머스크가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이므로 아이들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머스크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감정적으로 산만하긴 하더라도 아이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고서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몰랐던 머스크 여자친구 그라임스는 나중에 머스크에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라임스는 머스크와 사이에서 첫 아이를 자연 출산한 뒤 첫 임신 당시 어려움을 겪은 탓에 둘째 아이는 대리모를 통해 낳았는데 질리스의 임신, 출산 시기와 겹쳐 한때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머스크가 그라임스의 셋째 아이를 얻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머스크 자녀는 총 10명이나 된대요. 예,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작스는 머스크 아버지 에롤 머스크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일란을 괴롭히는 엔지니어이자 악당, 카리스마 넘치는 몽두상가다. 그 아버지가요. 10살 때부터 17살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폭언 그리고 조롱 이렇게 언어적인 학대를 견뎌야 했다고 아이작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롤은 머스크가 17세가 돼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할 때는 넌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아버지 에롤 머스크가 들한테 이렇게 악담을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 여동생 토스카는 아버지가 때때로 너는 쓸모없고 한심하다. 이런 악평을 하면서 자식을 훈계했다고 했는데요. 또 아버지와의 가정생활은 예측할 수 없었다면서 아버지 기분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었고 모든 게 최고로 좋았다가도 순식간에 악랄해지고 폭언을 퍼붓곤 했다고 합니다. 또 머스크 사촌인 피터 리브는 머스크가 아버지에게서 이런 점을 물려받았을 수 있었다 이러면서 일란이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재미있는 것 같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정말 어두워져서 주변 사람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머스크의 첫 번째 부인이죠. 첫 번째 부인 저스틴 윌슨도 머스크와 그의 아버지가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자랄 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머스크, 아들 머스크, 일란 머스크하고 에롤 머스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롤과 함께 있으면 주변에서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반면 만약 좀비 대재앙이 일어난다면 좀비들을 제압할 방법을 찾아낼 일란 팀에 속하고 싶다. 그러니까 일란이 좀 더 낫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워터 아이삭슨이고 예, 여기가 일란 머스크고요. 워터 아이삭슨은 머스크가 내적인 평온함을 타고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남녀 관계 그 여자들하고 사귈 때마다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명의 여성과 결혼했다 이혼했고 또 그 밖에 여러 여성을 만났는데 특히 앰버 허드하고 관계가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이렇게 전기 묘사되고 있는데 앰버 허드 잠시 어떻게 누군지 궁금하실 테니까요. 많이 봤을 겁니다. 조니 뎁하고 문제 때문에 언론을 많이 탔죠. 여기 앰버 허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일란 머스크. 일란 머스크가 처음으로 앰버 허드 만난 건 이제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앰버 허드가 조니 뎁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요. 2015년에는 또 결혼했었는데 이제 둘이 이제 헤어진 이후에 2017년 4월부터인가 이제 둘이 사귀었다고 그래요. 일란 머스크하고 앰버 허드가. 둘이 이제 몰래 데이트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2016년 맷갈라 뭐 뉴욕에서 이제 열리는 행사죠. 거기에 그 조니 뎁이 안 나타나면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커넥트를 했다고 그런다. 앰버 허드하고 일란 머스크가. 앰버 허드는 뭐 양성애자로도 유명하죠. 예전에 여자하고도 사귀고. 머스크는 앰버 허드가 이혼한 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사귀었다고 합니다. 여기 관계에 대해서 이제 brutal했다, 뭐 잔인한 관계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둘끼리 이제 완전히 끝난 거는 2018년 2월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란 머스크 각종 화제를 뿌리고 다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트위터도 소유하고 있고 뭐 스페이스X, 뭐 뉴럴링크, 그다음에 뭐 테슬라까지 종횡무진 맹활약하고 있고 아무튼 뭐 스티브 잡스 이후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같은 도널드 트럼프 이후 이렇게 화제가 된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월터 아이작슨은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벤저민 프랭클린 이런 일대기를 쓴 유명 전기 작가고요. 이번 책은 670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책이요. 머스크는 아이작슨에게 2년 동안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 내용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는 스티브 잡스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그런 간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